네, 지금부터는 어제 방송된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통화 내용, 요거에 대한 입장 자료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보님. 어제 방송 보셨어요? 네. 좀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참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저는 이 방송을 왜 했나 이런 이유를 좀 MBC에 묻고 싶어요. 그 김건희 대표 발언 중에 뭐 공익이니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공익을 위해서 방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길래 방송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네. 이거 지켜보신 국민들 마음도 아마 같으시리라고 믿어요. 공영방송이 일요일 황금 시간에 20분 넘게 이거 내보낼 만한 일이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보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제 방송됐던 김건희 씨의 이제 그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사담이었고 크게 뭐 정치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그 신청을 내고 했던 사전 대응은 어떻게 그러면 그 좀 다시 이제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적 대화를 장기간 녹음한 걸 공영방송에서 이걸 틀어준다. 너무 오래된 대화고 뭐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조차도 이 대화 내용을 다 떠올리지 못할 정도였었는데 예. 그걸 다 튼다. 그럼 이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공익적 관점에서 뭐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네. 역시나 어제 방송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러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바로 사적 대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네. 소리나 이런 쪽에서는 이명수 기자임을 밝히고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이 됐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통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50몇 번이라고 하는데 5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첫 대화는 저도 들었습니다. 뭐 기자라고 밝혀요. 근데 보세요. 누나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사적 대화가 아니면 이게 뭐겠어요. 저도 하루에 수십 통씩 많으면 100통 넘게 기자분들 전화를 받는데 이런 살가운 호칭을 쓰지 않거든요. 예. 기자분들과 통화할 때 통화 녹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사 쓸 때 정확히 인용하기 위한 기록용이지. 예. 그 어떤 기자도 예. 제3자에게 이 저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기 위한 용도로 녹음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방송된 그 대화는 잘 보시면 그 기사를 쓰기 위한 대화였나 의문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여쭤볼 수 있어요. 기자라고 밝힌다면 예. 어떤 사적 대화도 다 취재 활동이 되는 건가? 예. 그리고 그걸 전 국민에게 틀어도 되는가? 이건 예.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호칭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물론 뭐 기자에 따라서 워낙 그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취재원에게 뭐 선배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후배 이런 식으로 서로 호칭을 오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상황하고 어제 그 누나 동생 하면서 오간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누나 나 거기 가면 얼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인 그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적 예. 대화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취재 윤리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것도요. 처음부터 저는 이 녹음을 하려고 접근했다고밖에 저는 못 봐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나중에 꼬투리를 잡아갖고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제 대화를 다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통화를 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가 뭐 마치 대단한 공익을 위해서 이 대화를 공개한 걸로 보시겠어요? 얼마나 되는 분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친한 누나와의 사적인 대화를 친누나는 아닐지라도 네. 전 국민에게 들려주려는 동생도 있습니까, 세상에? 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한 취재원이라 연결이 돼서 내가 관계 유지를 했어야 했다. 네. 이 얘기는 곧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달성하려 했다는 거죠. 방법이 좀 거칠어도. 근데 그 목적이 과연 달성이 됐을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조금 전에 평가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세상 돌아가는 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건 국민들이 그냥 그 평가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평가에 맡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캠프에 뭐 1억을 준다라든지 코바나 컨텐츠에 불러서 강의를 한 다음에 105만 원을 준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자에게 이제 결국은 당신이 유능하니 우리 저 남편 선거를 좀 도와달라. 네. 뭐 이게 이제 대체적인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 후보의 배우자가 예.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배우자가 본인 판단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에게 남편 선거운동을 독도로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의 개입이에요.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 국가 사무나 공무 이렇게 뭐 남편이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개입한 게 아니라 남편이 선거에 당선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특보님 같은 경우는 이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부터 이제 결합해서 같이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김건희 씨가 이 기자를 코바나 컨텐츠에 불려서 강의를 이제 그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분 동안 강의를 했고 강의료로 105만 원을 주잖아요. 근데 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코바나 컨텐츠에 불러서 강의를 시키는 걸까요? 저도 그 내용을 어제 처음 들었고요. 예. 그 뭐 강의라는 게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 글쎄요.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하니 선거를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뭔가 좋은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사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래요? 그걸 뭘 이해를 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특보님 그럼 제가 하나 좀 그 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97조를 보면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은 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시는 건데. 여기에 저촉이 될 소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회사 그 장소가 이제 코바나 컨텐츠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 구성원 또 그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분이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법적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제 녹취록에 보면 황모 씨라는 사람이 몇 차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수행하신다는 그렇죠. 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그분이. 그분이 그럼 예를 들어 코바나 컨텐츠라는 김건희 대표의 회사에 관계된 사람이냐 또는 관계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느냐 코바나 컨텐츠 업무를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야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쟁점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 오늘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 혹시 보셨어요, 특보님? 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속인 전모 씨가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했다 이런 골자인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저 선거 조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희 선거본부를 아신다면 이 보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실 텐데 다른 데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은 이 소위 말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어떤 이 조직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큰 일을 뭔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또 저희가 그 네트워크 본부에서 이제 해명을 들었는데 해당 거론된 분은 그 선대본부 네트워크 그 어떤 부문에서도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아니다. 다만 오을섭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과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 그래서 선대본부 일에 개입할 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다.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서울 역삼동에서 일광사라고 하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전모 씨라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이 선대위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위촉된 바도 없고 선대위 활동에 개입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그분이 뭐 일광사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일단 전모 씨라는 분이 고문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몇 번 드나든 적은 있으나 선대본부의 중요한 일에 개입할 만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몇 번 드나든 거는 어떤 케이스로 드나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오일섭이라는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이 계세요. 네. 향군에 관여하셨던 분인데 요분과의 친분 때문에 몇 번 드나든 바가 있다. 그래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아무튼 근데 그 스트레이트 보도로 다시 돌아가면 네. 다음 주에 이제 2탄을 그 방송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2탄에 대해서도 뭔가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뭐 반론권을 확보해서 반론을 하려고 해도 미리 네. 그래서 방송 내용에 반영을 하고 싶어도 이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이 사적 대화를 방송으로 내보내서 정책 중립성을 이미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묻고 싶고 물을 수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MBC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할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만약 없다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은 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냐. 이런 저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그 장인수 기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짧게. 네. 어제 서울의 소리가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방송되지 않은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부 들었는데요. 뭐 그쪽에서 그렇게 튼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까 뭐 들으시는 분은 관심 있어서 들으실 거고 들으신 다음에 또 판단은 합리적으로 다 하신 수준의 국민 의식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 보는 방송들이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특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 윤희석 상임 공보특보였습니다.